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2월 28일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구만 2경기가 있습니다. KB와 우리카드, 도로공사와 인삼공사. 재밌게도 2경기 모두 동배입니다.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 모두 동배인데 지금은 아침이고요. 얼마나 있다 오후에 배당 변동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2경기 모두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의 경기입니다. KB손해보험보다는 먼저 우리카드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팀의 주축이 되는 나경복과 아가메즈가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가메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윙에서 센터로 기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포지션의 변동은 실패했습니다. 미들 블로커로 활용하는 아가메즈 아무래도 윙에서의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센터 블로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블로킹에서 좀 이득을 좀 보고 싶다라는 신영철 감독의 보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뭐 다 아시겠지만 윙에서 득점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들 블로커로 쓰는 어떤 고육지책을 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은 아가메즈가 윙에서 우리카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모습입니다. 상황입니다. 결국 직전 경기 김지한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할 정도로 나경복과 아가메즈의 폼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경복과 김지한의 어떠한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나경복의 리시브가 흔들린다라는 점은 팀의 어떠한 중심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카드한테 있어서 나경복은 용병보다도 더 중요한 선수입니다. 리시브와 공격이 모두 되는, 그리고 리시브를 버텨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나경복의 리시브가 5대 경기에서도 흔들린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도 우리카드는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KB도 리시브가 썩 좋은 팀은 아닙니다. 뭐 황경민과 누구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황경민과 누구죠? 황경민, 한성정. 황경민과 한성정이 리시브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최소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두 선수가 리시브가 썩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한성정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리시브율이 한 35% 정도 됐었고, 황경민도 그 정도의 수준이지만, 중요한 점은 황경민과 한성정이 일단은 리시브를 황태기한테 이쁘게 갖다 주지 않아도 일단 공만 띄워놓으면은 황태기가 달려가서 2단 토스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비에나가 대부분 득점으로 메이드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지금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에서는 황태기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비에나와 황태기의 어떠한 호흡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에나 같은 경우는 시즌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비에나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즌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경기에서 비에나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비에나와 아가메즈를 비교한다면 비에나가 훨씬 더 효율적인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기여도 또한 높다. 그래서 오늘 경기 우리카드가 글쎄요 한 세트를 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는 세트에서는 많은 점수로 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3대 0으로 원사이드하게 우리카드가 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KB손해보험의 승 그리고 언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인삼공사의 경기입니다. 자, 도로공사가 지금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의 패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건 캣벨의 공격 성공률이 40% 밑으로 떨어지면 직전 두 경기 모두 다 35% 정도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로공사의 경기를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캣벨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필패였습니다. 예, 필패. 모두 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로공사가 올 시즌 카타리나를 방출하고 캣벨을 들여온 이유가 카타리나 쪽에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득점이 메이드 되지 않기 때문에 캣벨을 데려왔는데 지금 이 35% 정도의 공격 성공률은 카타리나 정도의 공격 성공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카타리나가 있을 때의 도로공사와 지금 캣벨이 있을 때의 도로공사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잠재성 면에서 캣벨은 언제든지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잠재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잠재성 뿐이지 실제로 공격의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도로공사의 문제점입니다. 다행히도 박정화가 그나마 공격에서 분전을 해주면서 최근에는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팀의 승리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올 시즌 부진한 이유가 바로 전세안의 부진입니다. 전세안이 부진하면서 문정원이 계속 주전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는데 문정원은 뭐 리시브만큼은 정말로 리그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서만큼은 문정원이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정원 버리고 박정환이나 캣벨 쪽으로 상대 블로커들이 집중을 하면서 박정호와 캣벨의 공격 성공률은 자연스럽게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우나의 최근 득점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이윤정 세타도 종종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로공사가 처한 어떤 상황인데 재밌게도요 올 시즌 인삼공사가 도로공사한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예. 분명 팀의 상성은 존재합니다.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는 어떤 그 상성면에서 앞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최근 인삼공사의 어떤 폼이 너무 좋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엘리자벳이 너무나도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호용이 1, 2라운드 또는 3라운드의 정호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염혜선 세타와 호흡이 상당히 잘 들어맞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호용과 이소용의 득점이
엘리자벳의 득점만큼 아주 좋은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오늘 인삼공사가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이소영이 리시브에서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이소영은 득점은 최근 많지 않지만 정말 해주어야 하는 클러치 상황에서 항상 이소영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소영이 직전 경기 10득점 정도 해주었는데 그 10득점 중에 최소한 4득점에서 5득점 정도는 정말 필요할 때 득점을 해주었다라는 점이 이소영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오늘 경기도 이소영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 몫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자벳을 중심으로 이소용과 정호용,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은진과 또 최근 한송이가 조커로 세트 말미에 출장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력이라면 도로공사와의 오늘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두 팀의 상성도 아까 상성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로공사가 올 시즌 인삼공사에게는 강했던 만큼, 그리고 또 2연패를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도로공사가 지면 4위로 추락을 하고 인삼공사가 3위로 등극을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절대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으며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득점 상황에서 인삼공사의 승리를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빨간 딱지 글들이 저희들이 VIP 픽이나 골드 픽을 뽑는데 다 여기서 뽑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